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 이렇게 네. 같이 모이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개고생 프로젝트 저는 닥터 개고생의 이성건입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 항해나지외과 원장 박수민입니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는데 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면 최다 출연 아닌가요? 네, 우리 송현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머스 디자인 대표 송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나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는데 재다 출연에 도전하고 계시고요. 해보려고요. 우리 이효진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병원 마케팅과 병원 컨설팅 그리고 솔루션 공급하고 있는 모션앱스 대표 이우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세 분을 모셔서 너무 제가 행복합니다. 네.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입지 파트, 인테리어 파트, 마케팅 파트로 저희 개고생에 다들 출연하신 적이 있으신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현장에서 나와서 우리 인테리어 얘기, 입지 얘기, 마케팅 얘기를 같이 해볼까 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귀한 시간인데 정말 감사드리는. 일단 오늘 박수민 원장님께서 이 입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입지를 통해서 저희가 개원하시는 분 그리고 2부에서는 개원하시고 이제 건물을 보시는 원장님들께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실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 쪽에 한번 출연하셔서 그렇죠. 건물 얘기를 한번 하셨고 잠깐 했죠. 네. 잠깐 뭐.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현직 의사가 건물을 지어서 입지 쪽으로 네, 조금 네. 예, 이렇게 컨설팅도 하시고 소개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제가 단독으로 건물을 뭐 짓는 수준은 아니고 저는 이제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뭔가 이쪽 분야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사실은 거의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분 투자를 통해서 지금 약간 성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사용하는 공간을 제 건물로 하고 싶은 이제 꿈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은 많은 원장님들이 하고 있을 것 같고 이런 꿈이 없으신 분들도 사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예. 되게 놀라웠어요. 사실 개원을 고민할 때는 개원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냐라는 고민을 하는데 더 큰 그림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 뒤에 그림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병원이 안정화돼서 내가 이전을 더 큰 병원으로 이전을 할 것이냐 또는 진짜 건물을 사서 내가 건물주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게 마지막 단계 그 다음 단계 넥스트 그렇죠. 스텝인 것 같은데 처음 개원을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상가를 정할 때 위치를 정할 때도 먼 그림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효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개원하고 나서 병원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병원을 확장 이전할 고민, 건물을 지어서 더 크게 할 고민을 하는 원장님도 계시죠? 고민이나 생각 정도는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은데 행동이나 실행을 하시는 분들은 10%도 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도 생각은 누구나 한다는 얘기니까.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병원이 좀 안정화되면 리모델링이나 병원을 좀 키울까 생각하는 원장님들 많이 계셨나요? 예전에는 병원을 확장을 하시는 경우는 없었고 저의 경우는 이전을 하셨죠. 이전을 하시면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병원에서의 그런 약간 그 불편했던 것들이 없는 곳을 이제 주로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입지가 뭐 좋으면 좋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번외로 하고 엘리베이터가 부족했다, 뭐 공용 공간에 대한 상호간의 간섭. 근데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수술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건물 자체에서 워낙 공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감한 시기에 막 브레이크 소리 같은 것들은 엄청 자극이 되니까 그런 공간이 아닌 공간 그리고 이제 주차 공간 때문에 항상 또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주로 거기서 이제 확장을 하는 경우보다도 이전을 좀 하시더라고요. 인근에 좀 괜찮은 곳으로. 그런데 이제 박수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확장하실 정도 되신 분들이 이 두 번째부터는 내 건물 하는 게 오히려 낫겠네. 왜냐면 뭐 막말로 내가 번 것보다 건물값이 더 오른 경우가 많고 내가 지금까지 지급했던 그 임대료만 가지고도 야 건물 하나 지었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내 건물을 상가를 하나를 내가 받아서 하면 좋았겠다. 근데 이제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과연 될까 말까. 그래서 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생각하셔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송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이 큰 것 같고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전 되게 와닿습니다. 오늘 그러면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1부, 2부 나눌 건데요. 1부에서는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2부에서는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이전이나 또는 건물에까지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원할 생각, 근데 이제 개원해볼까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원장님들이에요.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오늘 좀 핵심 요약해서 뭐 봐야 됩니까? 마케팅적으로, 인테리어적으로, 입지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때 어떤 거 신경 써야 되나요? 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1번은 배우 수요겠죠. 배우 수요. 그다음에 자기 과가 어떤 배우 수요를 필요로 하는지, 인구 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서칭으로 찾아오는 과인지 아니면은 워크인이 많은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서 거기에 맞는 입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처음에는 입지를 볼 때 너무 건물 위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건물, 내가 마음에 드는 건물 이거보다는 위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훨씬.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또 하기 나름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건물보다는 새 건물, 신축 이런 거보다는 네. 입지 위주로 좀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인테리어는 송 대표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네. 그 말씀하신 위치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어디 할 거냐, 그렇죠. 예, 예. 어디가 가장 좋을 거냐. 네, 예. 네. 좀 싸고 후진 데가 있고 비싸고 좋은 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극단으로 얘기하면 이분법적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누구나 가고 싶은 좋은 입지는 좀 비쌉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싸겠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쪽이세요? 저는 비싸도 좋은 데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싸면 싼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이라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입지를 가는 게 좋다. 비싸도 나중에 경비 처리하면 되고요. 네, 병원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경비 처리 할 게 없어도 고민인데 네. 뭐 임대료 조금 높은 거는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다. 네. 약간 조금 고민되면 네, 조금 더 비싼 데가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위치가 중요하다. 일단은 입지 정하는 게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고민할 게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테리어적으로는 어떤 거 봐야 됩니까? 첫 번째 입지가 물론 제일 중요하고 이제 그걸 번외로 하고 이제 그 상가를 이제 결정을 하실 때는 이게 근생이 이미 되어 있으면 최고 좋고, 그런데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근생이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사무실로 돼 있거나 하면 이제 주차장부터 이제 다 건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약은 해놨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알고 조치가 안 되니까 큰 돈 날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나마 근생에 대한 개념이 좀 다들 가지고 계세요. 그 용도 변경이 쉽지 않다. 예전에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장애인법 때문에 용도 변경 자체에서 장애인이 커트를 해버려서 그게 통과가 안 되면 개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알면 계약 취소를 하면 되는데 공사가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그걸 이제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근생이 이제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그 고통은 이제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죠. 예, 시작 단계에서 이제 다 망가지니까 근생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개고생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원을 고민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 되고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게 놀랐습니다. 네. 예, 그나마 요즘에는 많이들 근생을 먼저 챙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문 케이스긴 한데 그 중간에 이제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장애인 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 면적 그 통로를 10cm를 이동을 해야 되고 장애인 시설 화장실도 키워야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계약하기 전에 알면 그 임대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데 계약한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몰라라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약한 곳에서 그 원장님은 아예 처음부터 이게 임대인이 그 용도 변경까지 해주는 걸로 조건을 걸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편했죠. 그거 놓으면은 원장이 엄청 편하죠. 계약서에서 건물주가 용도 변경까지 해준다라는 항목 하나만 들어가도 뭐 원장이 몇천만 원 버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가능한 게 또 건물주들은 그 병원으로
병원을 유치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딜이 되더라고요. 만난 원장님도 개고생 보고 그거 놓칠 뻔했다가 체크해서 엄청 큰 도움 받았다고 얘기하셨다고. 네. 제가 그거 보내드리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은 이제 그 임대인이 해주시기로 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나중에 그건 본인이 해라. 그러면서 이분이 렌트 프리를 좀 얻으셨죠. 네,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개고생 영상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얘기해 주셨는데 마케팅적으로는 개원을 입지를 선정할 때 어떤 키포인트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원장님들 말씀해주신 입지로 결정하신 이후에 입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뵙고 계약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근생 관련해서도 많이 봤는데 마케팅 포인트에서 말씀드려야 될 되게 중요한 부분은 주변 병원들에 대한 파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좋아하는 입지라는 얘기가 결국은 그 지역에 많은 병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병원이 어떤 컨셉으로 어떤 브랜딩으로 그 지역 내에서 좀 독보적인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시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 그 고민을 보통은 안 하고 개원을 하시고 이후에 고민을 하시니까 이제 그걸 잡는 과정이 더 번거롭고 원장님들도 고생하시고 사실 그 몇 달 안 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원 입지를 보시는 시점부터 사실은 같이 고민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원을 결정을 했을 때 특히 입지를 어디를 고민을 할까 고민이 될 때는 세 분을 다 만나셔야 돼요. 마케팅도 만나고요, 인테리어도 만나고 그리고 입지를 봐주시는 분도 만나셔야 돼요. 돈 안 들거든요. 거의 공짜로 컨설팅 해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체크하는 게 다 달라요.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종합적으로 봐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하나씩 꼽으라 그랬는데 좀 다른 부분을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만날 필요는 있다. 한꺼번에 다 만나서 저는 심지어 입지 제 마음에 드는 거 일단 2개 입지 전문가한테 추천받고 2개 중에 막 고를 때 인테리어 대표님하고 같이 가서 둘 중에 어느 게 좋은지 의견을 받은 적도 있어요. 네, 이제 저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좀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턴에 대해서 서로 이제 토론은 하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최재희 원장님 입지 고민할 때 이마트 안에 있는 주차장 좋은 곳이 낫냐 아니면 단독 건물에 가치성이 좋은 2층 건물이 낫냐라고 이렇게 막 고민해서 현장에서 한번 로드뷰처럼 영상을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게 또 있는데 둘 중에 고민되면 인테리어 대표님하고 한번 의견을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박수민 원장님께서 위치 어디에 할 거냐를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마케팅 업체랑 같이 한번 미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너무 태평양 같은 넓은 지역에서 내가 꼭 집어서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도움 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도움을 드리는 거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사실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지점들이 입지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입지를 보시는 건 워낙 많이 잘 보시니까 큰 문제가 보통은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개원 입지를 고민하시는 원장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주변에 몇 군데 있는 소수의 경쟁병원이 있어서 여기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그 소수가 거의 슈퍼 인플루언서급의 원장님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마케팅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을 하실 때 저희 관점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뭐 저희만의 롤인 것 같습니다. 박수민 원장님께서 아까 배우 인구 얘기를 하셨는데 원장님은 위치 정할 때 아까 배우 인구 말고 또 어떤 거를 주로 보시나요? 저는 직주 근접 제 집 가까운 데를 좀 많이 선호했어요. 왜냐면 맞벌이고 애들도 육아 담당을 좀 해야 되니까 이 편도 1시간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원을 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이 두 가지 생각하십니다. 하나는 서울 아니면 서울 밖. 왜냐하면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사실은 조금 더 경쟁이 덜하거든요. 네. 근데 직주 근접은 멀어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컨셉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일단 선택하시고 가까운데 서울 안에서 해서 경쟁이 좀 있더라도 집 가까운데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경쟁이 좀 덜한 먼 곳으로 가서 경쟁이 좀 덜하지만 안정적인 그렇죠, 안정적인 이 수익은 원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육아에 대해서 멀어지는 이제 그런 거는 미리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거는 그걸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컨셉에 맞고 저는 이 집 근처를 일단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고르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가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지난번에 개고생 출연했던 입지 전문가 분 의견도 똑같았어요. 제일 먼저 첫 질문이 그거래요. 집에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몇 시간 뭐 얼마까지 그렇죠. 가능하시냐.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네. 그게 첫 질문이에요. 저도 후배가 개원 상담하면 첫 질문이 그거거든요. 집에서 어느 정도까지 거리까지 개원을 생각하고 있느냐. 근데 대부분 그 질문하면 되게 두리뭉실하게 네, 그걸 기준이 없으면 너무 광범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어디까지 갈 거냐. 뭐 가정 내에서도 합의가 돼야 되니까 와이프랑 뭐 네. 애들도 다 합의가 돼야 되는 애들까지? 부분이니까 애들도 이제 아빠가 오기를 원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걸 먼저 정하시고 이제 입지를 들어가야죠. 사실은. 와이프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에 찬성합니다. 격하게 찬성합니다. 네. 원장님 혼자 정하지 마시고요. 사모님이 이렇게 아빠가 너무 출퇴근 거리가 길어져가지고 가족이랑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 싫어하는 와이프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와 만사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빠가 돈은 많이 벌어오는데 없어 집에. 오늘 박수민 원장님이 이 건물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 건물 일단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이 건물이 이제 제가 들어왔던 네. 이 프로젝트로 들어왔던 건물이고 이 현장입니다. 지금 네네. 현장이고 지금 3층인데 1, 2층은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3층부터 6층까지는 아직 공실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의가 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임대인의 꿈이죠. 병원이 들어오면 제가 병원 하고 있지만 아무튼 네. 병원이 들어오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모든 과가 들어오기는 좀 힘든 크기예요. 이게 건축 면적이 한 35평 되고 전용 면적은 한 30평 될까 말까 하는 네. 크기라서 외과 병원보다는 이제 내과나 뭐 정신과, 소아과 뭐 이런 1인 원장들이 이제 하기 좀 좋은 크기고 위치는 도봉구, 네. 도봉로 1, 2, 3 원길 4 되게 외우기 쉽죠. 1, 2, 3, 4, 1, 2, 3, 4 대로변에 있습니다. 엄청 큰 대로변이고 이 대로가 쭉 가면 의정부까지 갑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에서 좀 오기 좋고 층고도 되게 높게 뽑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저는 주차가 조금 주차가 아쉽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규모는 사실은 주차는 사실은 쉽지 않고 근데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대박 병원을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적으로 대박 병원에 공통점이 있나요? 인테리어적으로 잘 해놔서 대박친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인테리어보다 그 원장님들의 어떤 그 입지나 그리고 성품이 중요해서. 그 성품이든 아무튼 실력이든 네, 그런 거가 주가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요즘에 가서 보는 그 포인트는 계속 관계 법령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병원급을 가도 공조를 안 넣었거든요. 한계 시설을.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입원실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손 씻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조시설 들어가야 돼요. 환기 시설이. 그 시설이 이제 천정을 통해서 다 이게 배치가 되잖아요. 그 배관 파이프가 120mm 정도 되는데 그러려면 천정하고 우리 그 이번 구조랑 그 20cm는 무조건 있어줘야 되는데 그거 만들다 보면 천정이 내려오죠. 그게 이제 건물 그 병원 전체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m 40만 나와도 그나마 좀 써먹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2m 20 몇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병원이 잘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못 받는 경우도 제법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비율을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하니까 요즘 또 글라스 타워나 이런 건축 공법이 달라져가지고 창문이 작아요. 그래서 이제 단열 규정은 되게 강화가 돼서 건물 지을 때 이제 상가 건물에도 이제 단열 규정이 이제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반대로 이제 창문이 작아요. 창문이 작아서 그 냉난방은 조절이 이제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가능한데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그 공기 잘 안 통하는 겁을 먹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게 직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환기가 안 되니까 감기 환자나 오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또 저는 이제 지금은 병원급인데 나중에 좀 더 이제 아래 급과 내원급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천정고가 일단 높은 데를 좀 높이를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좀 좋다. 네.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봐야 돼요. 디테일. 왜냐면 짠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잖아요. 이런 것까지 봐야 돼. 내가 진짜 천장 높이까지 봐야 돼. 하지만 그거 안 보면 너무 낮아져서 병원이 좀 좁게 느껴지거나. 네. 그래서 지금 창문 예전에는 이제 창문이 컸잖아요. 근데 최근에 건물들은 창문이 작아요.
그리고 이제는 창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큰 열리는 창문이 굳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있어도 이제 다 그걸 막고 추우니까 다 막고 그리고 이제 공조 시설 그 냉난방 시설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굳이 이제 창문을 열어서 그 온도 조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문은 작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 그 환기 시설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법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신경 쓸 게 참 많아요. 뭐 최근에 입원실을 두려면 또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도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주차 때문에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입지를 고민할 때 체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 많은 거를 원장님이 다 아셔야 돼요. 그냥 모르고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호갱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의사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만족하는 입지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어느 분야에 가장 가치를 둘 거냐 그거를 그렇죠. 미리 좀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만족하는 입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송 대표님이 잠시 얘기했지만 사실은 병원의 흥망성쇠에서 원장의 역량이 제일 커요.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 그 나머지 그렇죠.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것들 중에는 입지랑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테리어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들이 미리 뭔가 컨셉을 생각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더 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좋은 거 아닐까요? 일단 컨셉은 정말 중요해요. 컨셉이 왜 중요하냐면 되게 건물 그 비용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되게 낡은 건물인데 거기에 약간 빈티지 개념으로 좀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 모던한 곳에 해달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모던 기본 시설로 바꿔주는 데만 비용이 한 30%로 들어가고 그럴 때 이제 컨셉을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 그냥 살리고 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낡은 그런 분위기들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저는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컨셉을 그리고 정해주시면 그게 방향을 정해주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나와도 방향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 사항이 되게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원장님이 강하게 그 방향을 딱 정해주시면 일 처리가 정말 빠르죠. 그리고 대나우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공사 다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개원해 있는 여러 가지 선배 병원이라든지 좀 병원을 가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컨셉이나 이런 방향을 좀 미리 좀 정해놓고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놓고 인테리어를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엄청 큰 차이를 일으키더라고요. 인테리어도 그렇지 않나요? 한 끗의 차이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인테리어를 예전에도 제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딴 데 가서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안 되는데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느낌 나만 갖고 싶다.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이게 인테리어의 반은 클라이언트가 또 다 관여를 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성향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공간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개원을 고민하는 원장님하고 미팅을 할 때 이호준 대표는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입지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방금 인테리어 파트나 입지 파트에서 말씀하신 거랑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냐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만나 뵙는 원장님들 중에 거의 사실 대부분은 개원을 할 건데 일단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간혹 원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주변에 받고 나는 이런 자신감이 있고 이런 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스가 2배, 3배는 굉장히 다르고 그렇게 좀 원장님들께서 제가 여러 번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절대 못 바꾸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원장님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마케팅의 시작점이자 끝점이라고 저는 사실 과거 병원에서와 최근 병원 이 경쟁병원을 대하는 태도를 딱 보면은 완전히 전략이 다르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경쟁병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딱 들으시면 원장님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전단지 한 번 더 강하게 배포하시고 블로그 편수 늘리시고 이런 걸로 보통 생각을 하셔서 이제 양으로 뭔가 승부를 보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경쟁병원 들어올 때 그럼 여기는 이런 양력이 있는 원장님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전략을 가져올 거고 나는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해서 나가야지, 나는 차별화 포인트에 좀 포커스 두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사실 브랜딩인 것 같습니다. 브랜딩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는 마케팅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도 받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병원이 1년, 2년, 5년, 6년 쭉 갈 때마다 브랜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자문을 항상 구하는데 필요하죠? 네, 뭐 당연히 시기에 맞는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전략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딱 원장님들이 어떤 명확한 방향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 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려고 하시는 원장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은 저희도 너무 재밌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피드백이 필요해요. 마케팅, 특히 마케팅 업체는 밀당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마케팅 업체가 내 브랜드를 잡아주고, 그리고 밀당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 맞으면 저는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바꿀 수 없어요. 인테리어는 한 번 가면 막 3억, 4억을 써야 되기 때문에 AS 받아야 되니까 바꿀 수는 없고, 입지도 한 번 정하면 이거 뭐 들어간 돈이 많아서 힘드는데 마케팅은 바꿔도 되거든요. 마케팅은 뭐 한 달에 얼마도 안 나가지만 또 한 달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마케팅은 안 맞으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마케팅 업체의 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의 입맛에 맞는 대처를 해주느냐도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 마케팅 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감별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주세요. 네, 저희는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원장님께서 뭔가 변경하거나 다른 업체를 고려하고 계시면 저희가 그 업체가 어떤지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봐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관계라는 게 저희가 무조건 맞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아집인 것 같고, 그래서 원장님이 다른 시기와 다른 상황으로 전략을 바꾸시는 게 필요하면은 그것까지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은 저는 당연히 하고 있고, 저희가 못하는 범위의 일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마케팅 업체들이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원장님들이랑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개원할 때랑 또 안정화될 때랑은 마케팅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이 잘 안 나오거나 마케팅이 잘 안 되면 마케팅 업체를 변경하는 것도 좀 고려해 봄직하고요. 근데 잘하는 마케팅 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자기한테 만든 업체랑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뭐 몇 개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원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한 1년은 해주셔야죠.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입지가 고민이 되면 뭐 부동산 전문가한테 만나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데, 마케팅 하시는 분이 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이제 외과잖아요. 외과는, 저는 외과인데, 외과는 다른 데보다는 좀 광범위한 진료 영역대, 진료 범위인데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도만 한 시간 뚫어져라 쳐다보면 나오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 그거를 마케팅 하시는 분은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업체들은 여러 병정병원을 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업체에서 오히려 답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는 어때요? 내과나 뭐 이런 좀 범위가 넓지 않은 과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과나 뭐 정형외과 같이 범위가 좁은 진료 과목들은 사실 더 어렵긴 합니다. 변수가 더 많고. 근데 외과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지도를 그려볼 수 있는 것 같고, 판을 읽어볼 수 있는 맥락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어차피 사실 완벽히 나만 있겠어 하는 지역은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들어가실 때는 그 주변 경쟁병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이 나오는 것 같고, 동시에 그려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최근에 만나뵌 원장님도 강남의 어느 지역을 보고 계신 외과 원장님이셨는데 제가 완전 뜯어 말렸거든요. 절대 안 된다 원장님, 여기 절대 안 되니까 다시 보셔야 된다 해서 말려드렸는데, 그러면은 또 원장님이 다른 지역을 또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좀 합을 맞춰가는 기간이 필요하고, 절대 급하게 결정하시는 건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그 뜯어 말린다는 대목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한테 그렇게 충원을 하는 충신 같은 느낌인 거죠. 이 지역은 원장님 조금 위험하다, 꼭 여기 가셔야 되겠냐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브로킹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좋은 업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인테리어 업체든 마케팅 업체든 원장이 하겠다 그러면 계약하고 일하고 내가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면 나는 그냥 뭐 남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내일이라 생각하시니까 원장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송영 스태프님. 우리 같은 경우는 오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원장님들의 영업력이 사실 내가 돈 안 들이고 그 엄청난 영업력을 제가 받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건 잘못되는 건데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난 면책 사유가 되니까 해주고 돈 받고 빠지자 이러면 그 인간관계 형성이 안 돼요. 인테리어 업체 디자이너들도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원장님은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은 제가 더 잘하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거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많다는 건 대안이 많거든요. 대안이 많으면 그 요구를 내가 녹여서 다시 원장님께 원장님 좋은 생각이신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해서 그분의 니즈를 계속 끌고 가면서 빌드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서로 고마워하시죠. 이 마케팅도 뭐 제가 아까 1년 얘기했지만 길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길게 보시죠. 네, 단기간에 마케팅 성과 보시는 거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언제나 사실 마케팅은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를 강하게 밀어붙이시면 반대급부는 무조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짧은 호흡보다는 뭐 저희 팀은 그냥 전공법으로 꾸준히 오래 가는 호흡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원장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원장의 능력과 원장의 실력과 브랜딩과 그 내공, 걸어왔던 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료 소비자한테는 가장 강력하게 먹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걸 어떻게 부각을 할 것이냐. 그렇죠. 그게 이제 마케터의 역할이죠. 그리고 네. 인테리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표출을 해낼 것이냐.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경영을 하고 계시니까 원장님들 느끼시기에 사실 숫자로 표현되는 입지의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이라고 할까요? 아우라가 또 있는 것 같거든요. 두 중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뭐가 실제 더 맞다고 느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하죠. 근데 숫자는 그냥 보충 자료, 참고 자료인 것 같고요. 배우 인구 이런 거는 물론 중요한 데이터죠. 입지를 선정할 때도 현장 답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갔는데 인연이 아니야. 내가 갔는데 느낌이 안 와. 내가 갔는데 뭐 그날 유난히 유동 인구가 떨어져. 뭐 작아. 이런 곳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감의 능력을 키워서 잘 선택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데이터를 자꾸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딱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데이터가 똑같은 비슷한 지역을 가봐도 그냥 현장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너무 다른 지역이 유난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장님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볼 때에 시너지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원장님들이 데이터 자체만 너무 믿으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또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시 얘기했지만 저희 장편외과가 있는 상가를 항문외과 의사 5명이 보고 갔는데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했대요.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는 원장이 지고 있다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자리는 없고 뭔가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지만 원장의 어떤 자신감이나 느낌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여기서 중요한 건 데이터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1번으로 무조건 뜯어보는 건 맞고요. 또 가서 데이터만 봤을 때랑 가서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현장에서 좀 보고 지역을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또 달라서 거기에 맞게 또 튜닝을 하는 거죠. 이게 상가나 이런 거 뭐 분양 받으시거나 입지 보실 때 제가 동행한 자리에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여기 유동인구 많아요 라고 안 말씀하시는 데를 한 군데도 못 봤거든요. 무조건 다 많다고 하시는데 진짜로 그러면은 유동인구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동시에 다 많다고 하니까 실제로 뭘 봐야 되는 걸까요? 임대료가 비싼 데가 좋은 동네고요. 그리고 아까 현장 답사 얘기했는데 참고는 하시되 믿지는 마시고 몇 번을 보셔야 돼요. 4번. 맨날을 며칠을 보셔야 주중, 돼요. 주말, 오후, 그다음에 낮, 밤 이렇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게 근처 상가에 들어가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근처 식당이 있으면 식당 들어가서 여기 손님들 많이 오냐고 이 동네 사람들 많이 다니냐고 물어본다거나 저는 일단은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2분 정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달라져요. 특히 저는 지역을 정할 때 공인중개사의 한 2-3명 정도의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할 업체도 저는 확정하기 전에 한 2-3군데 정도 업체를 만나봐서 내한테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도 임대료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임대료가 설정되는 데는 그만큼 데이터가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임대료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게 다 증명을 하거든요. 임대료를 안 낮추려고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빠졌어요. 예전보다는 임대료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제 건물값부터 다 떨어지니까 최근에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렌트 프리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임대료 얘기 나오면 렌트 프리 내가 그러면 뭐 20% 빠져주는 거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렌트 프리 해주는 그런 임대인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공사기간 무조건 렌트 프리 그냥 넣어주고 어떤 분은 막 1, 2개월도 막 렌트 프리 넣어주기도 해요. 대신 임대비는 안 깎죠. 오히려 임대비를 좀 올려받고 렌트 프리를 더 넣어주는 그런 임연 계약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도 좋겠어요. 요즘에는 임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실률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요구를 많이 하셔도 됩니다. 용도 변경 비용 요구하시고 렌트 프리 요구하시고 뭐 이것도 요구하시고 저것도 요구하셔도 됩니다. 자,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에게 이거 꼭 얘기해주고 싶다. 1부 마지막으로 얘기해주세요. 이호진 대표님부터. 네. 이성근 원장님께서 오늘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입지를 고민하실 때부터 저희가 아니더라도 마케팅 업체를 무조건 만나보시는 거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마케팅뿐만 아니라 뭐 인테리어 대표님들 모든 분들이랑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는 꼭 가져가시면 이 영상은 마케팅적으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친한 분한테 이게 조언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라든가 관련도 없는데 어디서 카더라 이게 듣고 그냥 했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친한 분이 그쪽에 전문가면 제일 좋죠. 웬만하면 전문가랑 친해져서 그분한테 데이터를 얻는 게 가장 좋죠. 저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원 시작하실 때 준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주관입니다. 입지든 인테리어든 브랜딩이든 자기 주관을 일단 좀 기준을 세워놔라. 나는 이제 진료만 마스터했으니까 개원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이제 진료는 사실 기본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기 주관을 좀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개원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개원 준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개원에 관련된 준비 없이 개원하시는 분이 좀 많으시고요. 옛날에는 준비 안 하고 개원해도 다 잘 됐어요. 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무한 경쟁, 병원도 참 슬픈 얘기인데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됐고요. 이제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폐업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완전 다른 공부거든요.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보이는 만큼 느끼는 거고 준비된 만큼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개원 준비를 좀 많이 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뵐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